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우리 그 큰형님들로부터, 큰형님들이 선호하는 한반도, 통일이 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이 큰형들의 이 선호, 시나리오, 이 부분을 이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때 제가 이 비공개로 이 보고 드린 내용, 이 영상 내용을 오늘 전체로 공개를 하면서 이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난 4월에 제가 이 큰형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 비공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유를 했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민족의 등불 김정민 박사가 그 본인 채널에서 일부를 좀 오픈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때 이 뭐 다른 내용들은 오늘 이 풀 영상을 보시면은 이 좀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테니 뭐 상관은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김정민 박사가 이 좀 왜곡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들을 좀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북한이 이제 그 자유북한이겠죠. 북한이 이제 그 통일돼서 북한 개발에 나설 때 이제 그 저 얘기를 해요. 이 경제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저개발 국가도 이 처음부터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저개발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이 김영희 박사가 이 저개발 국가 산업 개발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가지고 좀 이런 오류를 좀 일으켰는데, 이 사실 지난 이 40여 년 동안 이 한국의 대한민국은 이 해외 저개발 국가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무지하게 쌓았습니다. 지금 이 주요 수출품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생산품은 80%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 70%를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의 이 개발은 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이 북한 또한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대로 이 개발을 할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많은 연구와 이 시나리오들이 이 연구가 좀 진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왜곡된 내용들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니, 이 김영현 박사님 이 팬클럽 회원분들은 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영상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결국 이 한반도 이 통일 프로세스, 작년 5월에 하다가 중단됐죠. 요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때 제가 이 질문들 사항들 다 참고를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 오리지널인 제가 이 다시 한번 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라는 이 공지 사항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난 4월에 이 큰형님들로부터 답변받은 이 큰형들이 선호하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CSIS, 이 연구원인 이 피터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갑자기 찾아온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그, 뉴욕,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담에서, 통일은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고, 일국가 이체제, 이게 그 고려연방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과 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한국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문제는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별 통합 방안, 그리고 요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한국은 항상 위기후 균형, 위기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뭐 위기 극복이 주업인 뭐 민족이네 뭐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국의 어떤 그 민족 통합은 분께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자, 한반도 통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김정은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이나 아니면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두 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중국이 북한 주민들한테 국경 개방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뭐 좀 가능성 없다고 보고, 결국은 북한 세습 정권의 정말 느닷없는 이 김정은 제거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올 거다. 결국 이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3월 달에 그러니까 4월이죠. 3월 달 4월이었나?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다가 제안을 좀 했어요. 그거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빅터차 교수의 입을 빌려서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체제는 2025년 까지만 존속을 하고, 2026년부터는 북한 체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북한의
북한 국운상으로도 2025년까지가 운명의 마지막 해이고 점쟁이. 두 번째, 미국의 발전 전략상으로도 국가 발전 전략상 북한의 통일을 이 미국의 발전 전략으로 한마디로 자유 북한의 개발이죠. 삼아야 되는데 이 미국의 경제가 2026년 이후까지 통일 분단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부담이 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그 그레이트 리셋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 나카무라 방식하고 제임스 방식이 다릅니다. 이 나카무라 방식은 나는 가만히 있고 너만 죽어, 너만 죽어, 이거였고, 제임스 방식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리셋. 나도 피해지 않을게. 그런데 이 제임스는 다시 벌떡 일어나죠. 얘는 이제 계속 죽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피해자인데 너의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너는 그만 그 꼴인 거야. 나를 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되는 게 이 제임스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만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불황이 찾아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거지가 되고, 일단은 거지가 된 다음에 이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이 제가 말씀드렸죠. 딱 이 선택된 산업군, 선택된 지역만 급속도로 발전을 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북아 지정학에서 이 자유 북한의 개발이거든요. 즉 미국이 계속 그 거지가 되려고 지금 지금 이런 그 경제 위기도 지금 미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끌고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그 투자론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이 이 그 잠재 그 감내 가능한 물가 상승률이 5%인데 5%가 넘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이 금리 정책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뭐 근거가 없네 어쩌냐 계속 딴소리하고 질질 끌면서 법을 일으켜 놓고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매달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아니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을 쓴다 하면은 여기에 피드백이 들어올 때가 시차라는 게 있는데 시차 같은 거 무시하지 않고 이 다음 달, 뭐, 한 달 만에 이게 정책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흐름대로, 추세대로 가지. 그러면 여기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급격하게 올리는데, 이게 그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가져왔던, 바로 그 방식이죠. 정작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딴소리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법을 다 켜놓은 다음에 난데없이 끌어올려가지고, 폭락시켜버리는. 자, 이게 그레이트 리셋이거든요. 의도적인 경착륙, 유도하는 거. 그럼 이게 지금 뭐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일단 경착륙 시켜서 다 같이 이제 리셋 시켜놓고 다시 이제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돌릴 수 있는 뭐 방법이 일단 방위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어떤 그 산업 공급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조정과 어떤 그 개발지의 급격한 발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 자유 북한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자유 북한의 개발이 미국의 국가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뭐 개방이 됐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야 뭐 개방하는 순간부터 뭐 급속도로 치솟겠지. 땅만 파도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상적인 공장이 설립이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5년 정도는 걸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도 닦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뭐 이런 부분도 다 맞춰야 되고 뭐 조사도 뭐 지질 조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지금 2026년도부터 북한 개발 통일이 돼서 북한이 개방이 되지 못한다면 2030년대 26년도에 개방이 시작이 되면 2030년대부터는 이제 개발에 이제 그 초도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도 같이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2035년대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때까지 미국의 경제가 버티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의 체제의 이 수명은 2025년까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 이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잘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존속되어 온 거라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는 이 민족 내 통합이죠. 그 저개발국가 이 성장시키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벌써 40여 년의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 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전문가들은 저개발국가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어차피 그 나라에서는 뭐 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뭐 남의 나라인데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거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큰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이 김정은 이 급변 사태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 제안을 했었던 게 그 좀 운도 그렇게 들어왔고 희망 섞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김광조 이때 제거를 하고 이 저 뭐야 다른 개혁 개방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실제로 이 통일이 북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 시점까지 한 2년 정도 그 한번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이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민족 간의 통합을 하려면 조선족의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국민들 안에 이 개혁 개방의 의지가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그나마 좀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처럼 강제로 해방을 당하고 노예 상태에서 북한 얘기를 하자면 김강 왕조 체제로부터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당하는 형태로 가고 두 번째 경제 성장을 당하는 형태로 내가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데 뭐 누구든 돈 주면 뭐 감사하죠.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성장을 당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저희가 나와요.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 분열의 시작의 씨앗이 됩니다. 요런 것 때문에 한 2년 정도 개혁개방파가 집권을 하면서 일단 먼저 한번 해봐라.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처음에 집권한 실패에는 이 정책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실패봤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끼리 꼼짝꼼짝 잘해봐야 백날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미국의 제안이 들어온 거를 받아들여서 시작한 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에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결국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개방파가 잡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이런 걸 알고서 이제 국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때 남한한테 손을 벌리는 형태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진 나라는 중국, 한국, 대만이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일본은 도움이 안 돼요. 산업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도움 주는 거를 미국 가만둘 리 없을 테고, 뭐 대만은 뭐 그럴 이 여유가 없을 테고 결국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제안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 이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을 때 민족 간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를 했는데 나가리 냈죠 이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올해 5월, 6월 설렸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이미 한번 틀렸기 때문에 김정은 예측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5월, 6월 달 이 동북아의 대혼란 상황에서 이때 김정은이 제거가 되질 않는다면 이 다음에는 그 내년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은 이때 제거가 그나마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민족에게는 마지막 기회는 좀 있다. 기간은 좀 짧죠. 개혁개방파가 중간에 징검다리로 집권할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한 1년 정도? 1년 몇 개월 정도? 요 정도니까 그 요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겪기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거를 앞두고서 제가 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공개 영상으로 요걸 좀 집어넣습니다. 이 민족 통합부 이 통일부가 통일된 이후에는 민족 통합부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들하고 한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간의 통합을 지금 우리는 원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은이 제거해줘. 그리고 이렇게 민족 간의
이 물리적인 통일이 영원한 분단 상황으로 가지 않게 좀 해달라. 이러한 제안을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CSI에서 빅터차 교수의 입을 빌려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니 꿈깨. 미국의 의지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민족 간 통합이 아니라 민족 간 분열이야. 식민 통치. 그 둘 사이에 그 협력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도 결국 다 답을 냈습니다. 자, 통일은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 문께 그리고 일국가 있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서로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야. 기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김정은 세습 정권의 종말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입장은 분명히 했고. 자, 그래서 이 그 일각에서는 이 난데없이 피카차 교수가 왜 뜬금없이 있던 소리를 나와서 하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뭐 이 저만의 자뻑이죠. 무명사주에 대한 답변. 자, 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섹션 K 점쟁입니다. 감히 점쟁이가 말이야. 그렇죠. 자, 여하튼 그렇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5월, 6월 올해 안에 김정은 살겠어요. 안타깝지만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이 이렇다면은 뭐 지금 뭐 김정은이를 제거할 이유가 없지. 기로에 뭐 한 1년 정도, 1년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 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질질 끌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이면서 뭐 통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죠. 항상 위기후 균형, 위기후 균형. 그래.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맞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통일을 맞아가지고 남한의 국민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북한의 개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여기 다 들어가서 그 투자, 기반 투자 다 해주고,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맞고, 한번 양털 깎기 하고, 그러면서, 이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남북 간 국민 간의, 분열은 점점점, 이 실망과 분노로, 얼룩지면서 민족 간의 분열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겠죠. 같이 동시에 경제 성장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 사이에 미국은 이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챙겨서 나가겠죠. 요렇게 지금 끌고 갈 거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저는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 분명했다고 보고.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이렇다면 여기에 맞게 이 새로운 이 통일 프로세스 이 한반도 통일이 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이제 이 통제가 다 풀린 다음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이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이 구상을 제가 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저희 전망은 김정은 올해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렇죠. 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24년 1월부터 제가 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던 이 남북한 이 국민 간의 물리적인 이 통일이 남북한 국민 간의 영원한 이 정서적 분단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 통합을 하는데 좀 이 도움을 달라라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보셨다시피 이 이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국제 정세의 이 비정함이죠.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은 이 희망찬 미래 경제적으로는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민족 간의 이 극심한 이 남북한 국민 간의 이 분열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다. 반면에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뭐 영원한 갈등 뭐 또는 뭐 호남 차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한 지역 내에 이런 그 이 호남 차별은 없어질 거예요. 자, 이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반도에 이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앞으로 한반도의 이 물리적인 통일 이후 남북한 국민 간의 분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 영원한 갈등 또는 호남 차별 이러한 이 지역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 자, 또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지금 이 한국에 남한에 있는 이 탈북자들 탈북자 정책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이제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한 국민 간의 이 정서적인 영원한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조선족이 처한 현실처럼 요 다음 이 히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탈북자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탈북자들이 뭐 일부는 뭐 벼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벼슬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이 탈북자의 자녀들 자손들이 계속 이 탈북자의 낙인을 찍고서 이제 그 대대손손 이 적대계층으로 또는 이 불가측 천민으로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도 탈북 지도자들의 이 지도력이 너무나 대단해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지금 굼고 있죠.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매우 매우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눈치 없이 계속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탈북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남북한 분열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그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이제 끌려 나와 가지고 대대적인 이런 북한에 대한 분노가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한테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남북한 국민 간의 분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분명히 이 거절의 의사를 보시다시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저희의 그 권한을 넘어간 부분으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 탈북자들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안은 이 뭔가 이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리 그 큰형님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 그 결국 이 탈북자들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 이 통일된다고 해가지고 북한 가서 못 살아요. 제가 그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가서 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는 거지. 정작 그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 어이가 본인들도 없을 겁니다. 이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한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이 조선족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탈북자 벼슬 아니에요. 조선족도 예전에 조선족이 벼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지금 조선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탈북자도 지금 똑같은 길을 정말 어떻게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일을 벌리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 결국은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탈북자에 대한 앞으로 진정한 이 국민 통합의 그 이 제안을 지금 앞으로는 제가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해달라는 제안도 미리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일각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북한 국민들이,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북한에다 지원을 해야 돼요. 또는 뭐 평화, 이 협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국제 질서를 전혀 모르고 이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이 일반 국민들을 지금 현혹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제가 이 다음 시간에서는 북한이 굶주렸던 이유 북한이 못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